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2021년도 워드 프로세서 자격시험이 개편되었는데요. 필기시험의 경우 1과목인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에서는 개편된 사항이 없고요. 2과목 PC 운영체제에서는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결정이 되면서 출제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 기능을 윈도우 10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 대신에 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지도, 뉴스 또는 시계와 같은 유니버셜 앱 활용과 관련된 세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3과목 PC 기본 상식에서는 저작권, 저작 인접권, ICT 신기술 등과 관련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세부 항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실기시험의 경우는 실기 프로그램 버전이 한글 2020, MS 워드 2016으로 조정이 되고요. 큰 변화라고 기능의 변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현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몇 가지 탭 설정과 같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 부분은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략을 잘 세우셔서 준비를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출판사 교재를 구입을 하셔서 푸시거나 또는 인터넷에 있는 CBT 필기 문제들을 좀 보충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과목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또 어떤 범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되 최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에 맞게 전략을 세우실 때 1과목의 경우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3과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고 또 암기만 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기출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시게 되면 전년도 문제들이 그대로 또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1과목에서 여러분은 고득점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2과목과 3과목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고득점을 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과목에서는 과락을 넘기는 정도로 준비를 100점을 맞을 걸 목표로 하신다기보다는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버릴 건 버리고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외워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 1과목 강의에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문서 관리 쪽은 아무래도 상식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일일이 외우려고 하신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반드시 외워서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요. 문서 관리 쪽은 상식 수준으로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스 기능과 전자출판에서 출제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워드 프로세서의 정의를 살펴보면은요, 문서를 생성, 즉 입력하고 편집, 저장, 그리고 인쇄하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글이나 MS 워드를 가지고 하나의 문서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 과정이나 응용 기술을 워드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이 워드 프로세서는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무자동화의 3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을 살펴보면은요, 입력, 표시, 편집, 인쇄,
저장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과 관련된 용어 정리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시면 먼저 입력 장치, 키보드로 문서를 입력을 또 마우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입력 장치가 되겠고요. 표시 장치, 입력하시면서 모니터를 통해서 입력된 내용을 보시겠죠. 그래서 표시 장치가 있겠고, 작성한 문서를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를 하는 그런 장치, 출력 장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문서를 보관하셔야 되는데 하드디스크나 또는 USB와 같은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워드 프로세서와 관련된 구성 요소를 여러분이 문서 작성하시는 그 전 과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을 또 살펴본다면 문서를 작성하실 때 종이와 또 연필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특징을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문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당연히 줄일 수 있고 또 작성된 문서의 보존과 검색이 유리하다. 또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한다면 문서의 전송이 쉽고 또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하겠죠. 또 하나의 문서의 포맷을 만들어서 통일성과 체계를 갖출 수가 있고요. 작성된 문서는 또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서 보안에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4개의 보기 문항에서 찾아보실 텐데요. 손쉽게 다양한 문서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작성된 문서의 보존과 검색이 유리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유가 가능하고요. 전송 공유 가능하죠. 대신에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서의 통일성과 체계 갖출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워드 프로세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기출 문제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손쉽게 작성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무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처리가 주요 기능이다. 자, 이 부분이 맞지 않는 내용이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처리가 주요 기능은 아니죠. 3번 계속해서 문서 작성 및 관리가 전산화가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 가능하고요. 또 간단한 워드 프로세서지만 간단한 표기 계산이나 차트 기능도 지원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지식을 정리를 합니다. 네, 다음은 한글 코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를 코드화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완성형, 조합형, 유니코드가 있는데요. 3가지 유형 서로 비교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완성형의 경우는 완전한 문자 하나에 코드 값이 부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워드의 경우 워와 드에 각각 코드 값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워드 2글자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합형으로 워드를 표현한다면 조합형의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에 코드 값이 부여가 돼서 이 워드라는 글자 외에도 우 또는 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형과 조합형을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이 완성형과 조합형을 결합한 형태가 유니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KSX 1005-1 유니코드 이렇게 알아두시고 특징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형과 조합형을 가지고 글자를 표현할 때 표현되는 바이트 수를 보면 영문자나 숫자의 경우는 1바이트로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완성형과 조합형은. 반면에 유니코드의 경우는 상관없이 모든 글자를 2바이트로 처리한다.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완성형의 특징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좋은 점은 외국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 한글화 할 때 편리하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할 때 충돌이 없기 때문에 정보 교환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코드값이 부여가 되지 않은 문자들의 경우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코드값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에 반해서 조합형은 초성, 중성, 종성에만 코드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은 적게 차지하고, 그리고 한글의 모든 글자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 처리용으로 사용을 하는 대신에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교환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코드는 완성형과 조합형을 모두 다 취한 그런 코드 형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억 공간을 차지한다. 그리고 특징으로 용도로 보게 되면 국제 표준화 코드, 정보 처리 교환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유니코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한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지금 천일을 보시게 되면 완성형과 조합형 코드 형태를 말합니다. 완성형 한글 코드는 문자를 주기억 장치에 미리 적재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합형에 비해 메모리를 적게 차지한다. 다른 말을 다 차치해 놓고 조합형에 비해서 메모리를 적게 차지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완성형이 조합형에 비해서 많은 기억 공간을 차지한다 라고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완성형 한글 코드는 영문, 한글 모두 2바이트로 표현한다. 영문과 숫자는 1바이트, 완성형, 조합형 모두죠. 영문과 숫자는 1바이트,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도 틀린 내용이죠. 자, 3번 조합형 한글 코드는 정보 교환 시 제어 문자와 충돌하지 않아. 자, 조합형의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에만 코드값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한글 표현은 가능하지만 정보를 교환할 때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정보 처리용으로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완성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유니코드는 1005-1이죠. 한글 표현하는 글자 개수는 앞에서 설명 안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모른다 하시더라도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외국 소프트웨어에서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 전체적으로 틀린 말이 없고 1번, 2번, 3번은 완전하게 틀린 말이기 때문에 결국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형, 조합형, 그리고 유니코드를 앞에서 나온 내용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하셔도 어떤 형태의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니코드 문제가 나왔는데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문 공백은 1바이트,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 자, 이 부분은 완성과 조합형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니코드는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한자 나왔고요. 중간에 공백, 스페이스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자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모두 몇 글자가 되냐면 8글자입니다. 빈 스페이스 공간까지, 공백까지 합해서. 그래서 8 곱하기 2바이트 해서 16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2번이 옳은 거고요. 자, 3번이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정보 교환할 때 제어 문자와 충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조합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조합형 한글 코드에 비해서 작은 기억 공간을 사용한다. 모든 자료를 2바이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 2번 유니코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기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용어들을 정리하실 텐데요. 삽입과 수정은 인서트라는 키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키보드에 인서트 키를 누르면 글자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삽입 상태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글자가 해당 커서가 있는 위치에 글자가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겹쳐쓰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삽입과 수정은 인서트 키와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의 경우는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커서 뒤쪽,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지워질 때는 딜리트고요. 커서가 있는 왼쪽의 글자가 지워질 때는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영역을 지정을 한다라는 것은 블록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록 지정이라고도 하죠.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또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영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문서 안쪽에서 지정할 때와 또 문서 왼쪽 여백에서 지정할 때,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글 문서나 또는 MS 워드 문서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서 안에서 여러분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단어가 선택이 되고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3번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의 문단이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 안에서, 문서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단어가 선택이 되고요. 3번 클릭하면 하나의 문단이 선택이 된다는 거고요. 자, 왼쪽에 이 문서 영역이 아닌 왼쪽에 이 빈 공간에서 화살표를 보시고 클릭을 하면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자, 2번 누르면 하나의 문단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누르시게 되면 문서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또는 왼쪽에 이 빈 여백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를 정리를 하시라는 건데요. 자, 문서 안에서 한 번 누르시면 그냥 커서의 위치, 한 번 누르시면 커서가 생기는 거죠. 위치가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 2번 누르면 단어, 3번 누르시면 문단이 선택이 된다라는 걸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문서 바깥쪽 왼쪽에 여백에서 한 번 클릭하면 줄 단위로, 그 다음 2번은 문단 선택, 그 다음에 3번 누르면 문서 전체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한글 문서를 열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외워지겠죠. 자, 그리고 복사 이동 삭제는 Ctrl C, Ctrl X, Ctrl V.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하고 연관해서 문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Ctrl C와 Ctrl V가 되겠죠. 자, 근데 Ctrl X와 Ctrl V는 오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문서의 분량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얼라인이라고 해서 정렬의 개념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양쪽 정렬과 같은 것을 얼라인이라고 하는데, 자, 비슷한 말로 정렬에 소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트는요, 가나다라 오름차순 또는 ABCD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소트라서 이 정렬과 얼라인과 소트는 서로 별개, 다른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 내에 특정한 단어를 찾아주는 것을 검색이라고 하고요. 또 찾아서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걸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한글에서는 찾아 바꾸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검색만 했을 때는 문서 내용의 변화, 분량의 변화가 없지만, 내용과 분량의 변화가 없지만, 치환을 했을 때는 문서의 분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실 때 우리가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별표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2가지 아스트릭 문자와 물음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워드로 시작되는 모든 글자라고 해서 워드, 또 워드랩,
워드 프로세서를 모두 찾아줄 수 있는 게 워드하고 요 아스트릭 요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 세 글자, 워드로 시작되는 세 글자를 찾겠다, 검색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하게 되니까 이 물음표는 글자 개수를 정해서 찾아줄 때 물음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일드카드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워드 프로세서 편집 기능과 관련해서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용어들을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텐데요. 이 내용도 워드 프로세서 실기랑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신다면 좀 더 쉽게 외워지실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는 어떤 작업의 순서를 특정한 키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필요할 때 한 번에 재생시키는, 실행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키 작업만 기록하는 것을 키 매크로라고 하고요. 키뿐만 아니라 마우스 동작까지도 다 기억시키는 것을 스크립트 매크로라고 합니다. Alt 2를 누르면 글자의 밑줄, 기울기, 글자색을 빨갛게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매크로라고 작업을 하는 거죠. 매크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키에, 자, 먼저 우리 실기에 나오는 내용이어서요. 자, 이 스타일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이 하나의 이 키 안에 컨트롤 O라는 이 키 안에다가 다양한 기능들,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문단 번호까지 이런 기능들을 정해놓고 문서를 균형 있게 적용시켜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스타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서식들을 스타일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키 조작으로 손쉽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문서도 일관성 있게 서식을 유지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목차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죠. 자, 목차 만들기 기능은 문서 양이 많았을 때 이 스타일과 연관해서 목차를 따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표목차, 그림, 그 다음에 수식 목차 등을 별도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칙 처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서 행 앞에 오면 안 되는, 또 행 끝에 오면 안 되는 그런 글자들을 말합니다. 행 두는 그 행의 맨 앞에 오면 안 되는 글자들이 말하는 거고요. 행말은 끝에 오면 안 되는 글자들. 보통 이제 글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메일머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초대장, 안내장처럼 데이터 파일, 그러니까 주소록이죠. 주소록 같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주소록에 있는 이름이나 주소를 초대장이나 안내장에 본문 파일에 연결, 머지,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메일머지라고 하죠. 그래서 초대장이 있겠고 초대장에 머지, 병합될 수 있는 데이터 파일, 즉 주소록이 별도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 안내장, 문서, 본문 파일이 되는 거죠. 본문에서 메일머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전체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주소록과 같은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병합해서 적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메일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는 특정한 단어를 선택을 하면 그 단어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문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경우에 이제 한글로 말하자면 책갈피 기능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두고 이 단어를 클릭하면 그 커서 표시된 그 책갈피 위치로 커서가 바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실기에서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실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머릿말, 꼬릿말, 주석 같은 영역. 자, 지금 보시면 머릿말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꼬릿말과 쪽번호. 자, 이런 공간을 보일러플레이트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그드 현상이라고 해서 문단 각행의 왼쪽, 오른쪽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 자, 지금 보면은 자, 이게 끝이 정렬이 되어 있죠. 양쪽 정렬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이것이 왼쪽 정렬이 됐을 때는 오른쪽의 이 영역이 들쑥날쑥하죠. 자, 이 부분을 레그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레그드. 자, 그리고 색임. 문서의 자료를, 오타가 좀 있네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중요한 용어와 쪽번호를 함께 수록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색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만,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고요. 오름차순으로만 정렬이 됩니다. 색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리을로 시작되는 용어, 리을로 시작되는 용어에는 레그드가 있고 또 어떤 단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색인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오름차순으로만 정렬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자, 워드랩과 영문 균등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옆에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영문 균등 현상은 워드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워드랩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영어가 지금 이 옆에 영어가 단어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그 아래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현상을 워드랩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 줄로 내리는 현상을 워드랩이라고 하고 그렇게 내려간 만큼 요 사이가 자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공간을 떨어뜨려서 양쪽 끝을 맞추는 것을 영문 균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워드랩과 영문 균등을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옵션, 마진, 캡션 같이 정리할게요. 옵션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사항들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하실 때 자 어떤 내용을 선택할 때 이렇게 동그란 버튼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옵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령, 기능 수행 시 추가적으로 선택할 사항. 옵션이라고 합니다. 마진은 여백을 말합니다. 페이지 상하 좌우 공백. 캡션은 표나 또는 그림에 붙는 제목을 말하죠. 자, 이렇게 표 위에 또는 그림 옆에 붙는 그림 위아래 붙는 제목들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캡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단어를 지정할 때는 단어 앞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3번 본문 안에서 3번을 클릭하게 되면 문단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했고요. 이 왼쪽 그 여백에서 3번 클릭을 하게 되면 문서 전체가 선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1번이 벌써 틀린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줄 영역, 문단 전체 영역 지정, 문서 전체 영역 지정 구분하셔서 반드시 직접 워드 프로세서 한글이나 MS 워드를 열어놓고 반드시 연습을 하셔서 실행을 해보셔야 쉽게 기억이 됩니다. 이 기출문제들은 다 자주 출제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을 정리를 했으니까요.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은요. 워드 프로세서 매크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어휘나 도형을 약어 등록. 자, 약어 등록은 우리가 상용구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편집과 관련된 용어들이 다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 등장하는 용어를 또 별도로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기출문제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약어 등 매크로가 문제가 나오지만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상용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1번이 틀렸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설명인데 상용구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상용구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나 매크로 기능을 조금 더 문제화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제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한 매크로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편집 가능하다. 키보드 입력을 하는 것을 키보드 기능 키만 입력하는 것을 키 매크로라고 하고 또 마우스 뿐만 그 키와 또 마우스 동작까지도 모든 동작을 기억하는 것을 스크립트 매크로라고 한다. 그래서 키 매크로가 있고 스크립트 매크로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동일한 내용의 반복 입력이나 도형, 문단 형식, 서식 등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때 유용하다. 반복되는 작업들을 하나의 키에 등록을 시켜서 반복 적용할 때 유용한 것이 바로 매크로 기능이 되겠다라고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상용구가 나왔죠? 상용구 설명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동 반복,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같은 문자가 뚜루룩 입력되는 그런 현상을 자동 반복 기능이라고 하고요.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아도 설정되어 있는 값들, 한글로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문서를 처음 열게 되면은 이렇게 함초롬 바탕 CPT, 양쪽 정렬 이런 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자, 보일러플레이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옳지 않은 문서 내용 중 참고 문헌, 보충 설명 등 마지막 페이지에 설명하는 기능. 제가 보일러플레이트는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등이 입력되는 그런 위치를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했는데, 자, 이 설명은 보충 설명, 각주, 주석을 말하는데요. 보충 설명 등을 마지막 페이지에 설명하는 걸 미주라고 합니다. 주석 기능을 설명하는 중에 그 페이지, 해당되는 페이지 아래에다 표시하는 걸 각주라고 하고요. 이 보충 설명을 문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설명하는 것을 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보일러플레이트도 아셔야 되고 지금 설명된 이 내용은 주석을 의미하는데 주석 중에서도 미주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일머지 기능은 초대장, 안내장과 같이 주소록 파일을 가지고 병합을 해서 초대장을 문서를 인쇄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름이나 직책, 주소 등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 자, 주소록을 가져다가 초대장, 같은 내용의 초대장에 연결을 해서 여러 통의 여러 개의 본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초대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초청장, 안내장, 청첩장 등과 같이 만들 경우 효과적이다. 본문 파일이 있고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데이터 파일이 바로 주소록과 같은 파일을 의미하는 거죠. 본문 파일이 초청장이고 안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일머지 기능을 실행을 하시려면 반드시 본문 파일에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작업은 본문 파일에서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파일, 주소록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 파일에서 하시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워드 프로세서 출력 기능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